어제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명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설마 했어요. 우리 동생이 아닐 거라고 몇 번을 물어봤어 내가. 지금은 수색을 하고 있는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어떻게 물체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다. 파도가 거셌던 그날 침몰한 어선엔 김종선 씨의 동생도 타고 있었습니다. 고모 종아가 사고가 났다요. 그 당시 그냥 내가 얼마나 놀라서 미쳐버리거든. 아우,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 보름 아이고. 동안을 울고 종아야 괌을 지르고 바다를 보고 밥도 해다가 저기서 던지보고. 그런데 동생이 실종된 지 1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나는 이름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죽은 줄 알았어요 우리는. 생사조차 몰랐던 사람은 바로 54년 전 3남매를 두고 떠난 생모였습니다. 생모가 있었군요. 부모 같으면 그날 바로 와야 되잖아요. 13일 만에 왔어요. 그 아들하고 사이하고 딸하고 그 못 친한 사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이고 54년 만에 아들 보러 왔는가 봐요. 내가 이랬더니 내가 2살인가 3살을 키웠는데 와. 내가 와 보상금 걸리가 없노 하면서 그 사람이니까. 나는 내 몸에 있는 피 다 뽑고 싶더라 진짜로. 세월이 54년입니다. 세월이. 54년 동안 이 동생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라 해갖고 보상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낯선 남성이 가족을 자칭하며 나섰습니다. 그 사이를 건 사람이 자기가 있더라고요. 고모가 내하고 그 이제 브리핑 한다고 있었어요. 그 나왔는데 가족 이야기를 하대요. 가족이요? 예, 가족. 가족의 의미를 아느냐 이러니까네. 니네 아느냐 모른다대. 근데 어째서 가족이야 큰 게. 그래도 가족이라대. 다음날 이제 사위라는 사람이 있어서 참 뻔뻔스럽다. 당신이 뭔데 가족이라고 자기 유족 대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희 장모님의 자식이었으니까 당연히 가족이 아니냐 이러더라고. 본 적 있냐고 이렇게. 아니 없어요 이러더라고. 야 이 미친놈아 얼굴도 못 봤는데 뭔 가족이란 말이고 니는. 당연히 어머니가 계시니까 1순위 아니냐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3남매를 키운 사람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때 기억이 다 나시고. 다 나지. 어느 날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두 아이와 만삭인 생모가 찾아왔답니다. 이제 애를 낳아놓고 자기 시집을 간대요. 어? 그래서 엄마가 얘네 독하냐나 아기를 그래도 2살까지는 지가 끌어들일 수 있는 데까지는 키워주고 시집을 가지. 이 피떡이를 덮어놓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런지 엄마가 쫓아보냈어요. 도로 친정으로. 막내 김종한 씨가 2돌이 채 안 된 무렵 다시 찾아온 생모는 끝내 3남매를 두고 떠나다는데요. 아, 참. 얼마 안 돼서 아기를 싸가지고 우리 집 왔었어요. 시집 갔기로 하더라고. 궁핍한 살림에도 3남매를 키운 할머니와 어린 고모. 그게 주식이었어요, 고구마가. 보리쌀도 팔아먹고. 참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얘들이 어떻게 키우는 거야? 동네산 답이. 진짜 큰 걸 내서 눈물 날라 그러는데 개들 먹는 맛에서 못 먹고 살았어요. 너무 고통이 컸습니다. 누님이 어린 시절 생각이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라도 왜 엄마들이 시집을 가면 자식의 욕심 있으면 뭐라도 한 가지 해다가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씹은 과자 한 개도 안 사갖고 옷 한 가지도 안 해줘봤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마다 첫째는 동생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그리움을 달랬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오빠는 노래 듣다 떡볶이 엄마 그거 노래를 얼마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어. 북새 눈에서 긴 기다림에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4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수분 되고 운동회 되고 부모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사명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야, 참 진짜.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동생은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아직 시신도 못 찾았나 봐요. 저기 저 돌 뒤에 있죠. 저 바위 있죠. 그 바로 뒤에예요. 바로 예, 저기 뒤에요. 저기 돌. 파도가 그렇게 세대요. 누나는 여전히 동생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이놈아. 제발 좀 온나.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막내는 누나에게 유독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했지만 전립선 암 수술로 가족을 이루려던 꿈도 접었다는데요. 아이고. 뱃일을 하다 끔찍한 사고까지 당한 종한 씨. 우리 동생이 손가락 없어요. 열만 되면 손가락이 저리갖고 이 진통제를 하루 10개씩 먹어요. 진짜로 이게. 아우, 참 세상. 한때 삶을 놓아버리려 했을 만큼 동생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올해 58이 되었을 동생. 그런 동생에게도 인생의 봄이 찾아왔답니다. 아, 연인이 있었네요. 약혼 반지는 11월 달인가 그때 했어요. 아이고야. 이제 결혼식을 할게요 이러더라고. 우리 올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래 돼버렸어요. 아, 아이고야. 평생 가족을 그리던 동생의 꿈은 결국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선박회사에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이 1순위라고 회사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1순위인데 왜 돈 안 주냐면서 회사도 쪼고 전화했고 왜 자기들이 1순위인데 왜 합의를 안 해주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쪽 재혼해갖고 난 아들이 지금 보상금 받겠다고 변호사 사가지고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야. 아직 시신도 못 찾고 있는데 세상은 그 진정한 부모라 같으면 지금 보상금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 진짜 너무하네요. 아, 진짜. 급기야 생모는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종한 씨를 자녀로 새롭게 등록했는데요. 뭐라고요? 언제 올렸냐? 2022년 2월 25일 날 내를 딱 동생하고 둘이 딱 올려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쪽에 회사에서 가족 증명서도 아무것도 없으니 합의를 볼 수가 없다. 이거를 그러면은 본인들이 등록하고 회사에 제출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보상금 달라고 이제 내하고 종한이를 연 거예요. 이걸 지금 54년 만에 연 거예요.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도 생모 측이 먼저 연락을 해왔답니다. 아, 참. 근데 그 실종자의 친목께서는 그 보험급여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였고요. 혹시 그 총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연락이 오고 뭐 예. 사건 관련해서 연락 오고 전혀 없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종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가 차갖고 내가 들어가니까 7월 달이 돼요. 우리 동생이 1월 달에 사고 났거든요. 이 여자라 큰 사람이 모친인데 그 자식이 바다에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요 그 집 아들입니다. 이놈이 우리 보고 가족이라 하대요. 이 우리 아는 지금 바다에 그랬고 언제 올지 내일 올지 오늘 올지 기다리고 있는데 야. 놀랍게도 생모는 종한 씨의 집과 불과 차로 5분 거리에 살았다는데요. 아니, 저리 가깝게 있을 수 있어요? 생모가 재혼했다는 동네를 찾아 그녀의 근황을 수소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분 이 동네에 사셨던 거예요? 동네 할머니니까 인싸 모르겠는. 또 여기 와서 둘이 놓고 서인에 빼려고 없고. 버리고 온 것도 그걸 재혼해야 왔잖아. 전에 그래 한 2년 때 나이 들었는데 그때 한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본인도 버리고 왔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생모가 재혼에 낳은 아들과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찾았다. 54년 만에 찾은 생모의 집.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그 고인 대신 셋째 아드님 관련 몰랐는데 니는. 3살 때쯤에 김종환 씨. 아, 우리 아들 네. 배 타러 가서 죽는 거.
어느새 84 노인이 된 생모. 그녀에게 보상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까 그 가족 사진. 사진이에요. 그죠? 좀 우리 아들 보상금 나한다 푸는데 그거 좀 내도 씌워주어야지. 네? 어이? 내가 꼭 사모야지. 내도 정확하게 얼마 치했는데. 예? 뭐라고요? 어린 3남매를 두고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모는 주장합니다. 친정에 가갖고 이불이 없어갖고 서리차가 땡기다가 누우셨어요. 친정도 볼랑코 내 사는 것도 볼랑코 저거 하느가 시키나 저거다 펴올라고 하라 하는데 내가 왜 그래 사냐. 아, 시어머니가 내보냈다는 그런 거죠? 말이네요. 부모 뒤내 빼고 갔다고 내 빼고 간 건 아니다. 나이 들어서는 안 키우신 게 맞잖아요. 그거는 내도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만큼 키워주시면 돼. 도리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저가 키웠나. 오히려 생모는 자식의 도리를 따집니다. 아. 지금 내가 뭐 해줬는고? 약을 한 개 사줘봤나? 옷을 한 개 사줘봤나? 밥을 한 대 해줘봤나? 예? 이야. 그렇게 내로 죽으라 하지만은 안 죽을 거야. 우리 조은이 돈 좀 씌워내도 죽을 거야. 한번 찾아가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부산도 나가고서 산다고 내가 찾아갈 생각이 어디노? 끝까지 우리 자수를 키워주노? 청춘에? 어? 내도 이 세상에 태어났고 능건같이 내도 남편 얻어갖고 내도 살아봐야 될 거야. 딴 자식들은 부모로 재혼하라고 다 한다 하는데 지가 그렇게 여잠수로 그렇게 해. 지도 혼자 안 살게야 지금. 3남매 중 둘째인 딸 종선 씨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애기 첫애 낳았을 때 정말 그럴 때는 생각났어요.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은 미역국도 끓여주고 할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낮에는 식당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내가 목욕탕 가서 청소를 하면서 애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살았어요. 내가 부모가 없다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눈칫밥 먹을까 싶어갖고 내 새끼들 내일 지켜야 되지 싶어서 왜 나도 이렇게 젊어하고 애들 키우고 사는데 왜 못 살았을까를 그걸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 내가 그래서 진짜 이 살찐 데들 떠졌어요. 아. 우리 같으면 하늘이 무서워서 이런 소리 못한다. 정말로 못한다. 종환 씨를 키운 고모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고. 애기들 왜 엄마가 없으면 아가 장 불이 죽어. 할머니 고모가 캐야도 그래. 종원아 엄마다 내일 삼촌하고 고모고 데리러 올 테니 여기 하룻밤 자거라. 자면서 엄마 냄새 많이 맡고 엄마 많이 봐라. 그만 내 치매자를 자꾸 따라와. 앉았게. 앉았게. 그때 지금 엄마 한 번 보고는 안 봤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안 잘나더라고. 그 애기들이 입고 온 게 그래서 그러는지 그만 안 잘나거든. 그런데 성인이 된 종환 씨가 다시 생모를 찾았답니다. 밀락동인가 해운대가 산다는 거는 들었는데 저 엄마를 한번 찾아뵀다. 지금 종아이가 찾아가니까 자기한테도 자식이 있으니까 알았으면 좋겠다고. 와. 그 뒤로는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근데 대단히 자존심이 진짜 강하거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셋째 아드님 김종환 씨랑은 연락 안 하셨던 거네요? 연락이 안 오는 유지. 종환 씨가 결혼하실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도 안 했어. 결혼했으면 내한테는 못하지. 법이 그러나 민족이 있나 호족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있나. 아 그러면 우리 정원이 예인이들 한테 돈 줄까니? 그런 법은 아니지. 돈을 다 받고 싶으세요? 받지. 그만치 않게 해줘도 다 받는데. 못다. 종환 씨는 2년 전 구하라법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데요. 구하라법을 항상 그걸 했을 때 집에 이제 통닭 한 마리고 맥주 한 잔 더 갖고 왔더라고. 구하라 씨가 죽고 나니까네 그쪽 부모가 그 재산 때문에 왔단다 이렇게 하더라고. 야 동생 하는 말이
그러면 보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그걸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법을 바꾸겠어? 그 보증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나는 처음으로 남인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신문에서만 볼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다툴 줄은 몰랐어요. 2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가수 구하라의 생모. 당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예,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이 통과돼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고 굉장히 보수적인 법원에서도 자식을 홀로 키운 부모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은 구하라 씨의 유족 측이 6, 그리고 구하라 씨의 친모 측이 4로 최종 배분되는 걸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게 해준 걸로 보이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거의 획기적인 판례 수준입니다. 작년 7월에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는데요.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 유족 급여를 수령했던 고 강헌월 소방관 사건의 첫 번째 심의가 있었습니다. 친모의 인정 비율을 15% 인정을 하는 걸로 재심사 결과 또한 결정 기각이 됐습니다. 네? 21개월도 이 정도인데 8살, 9살 먹어서 아이를 버린 엄마는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법이 바뀌었는데도 저희 편에서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가져오는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자격이 없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가 만약에 상속인이 박탈돼서 억울하면 너도 양육했다는 근거를 법원에 제시해서 소송해 라고 하면 글쎄요. 저희 친모 같은 경우에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겪어보니까 우선 법에서 너를 상속인으로 인정을 하겠다, 유족으로 인정을 하겠다 해줘버리면 단순히 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창피한 줄 모르고 하게 되거든요. 내가 나와서 50% 가져가라고 하는데 너 왜 이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김종환 씨의 누나 역시 생모의 상속권을 박탈해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돈을 떠나서 나는 돈도 10원도 필요 없고 오로지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이런 희생이 안 되겠고 그런 보상제도가 어디 아기를 56, 7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아기라고 보상받았고 이거는 진짜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웃고 한게 생각이 안 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자꾸 나고 내가 죄인 같아요. 키우기는 키워도 옳게 먹이지를 못해서 많이 미안하죠. 그런 게 많이 미안해. 키워준 엄마. 그리고 아이를 낳았지만 두고 떠난 또 다른 엄마가 있습니다. 설마 죽었겠나 내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아들은 안 죽었다 내는 그런 생각한다. 내는 안 죽었다 생각하세요? 안 돼. 잡겠다고 수협에 신청하신 거 아니세요? 나는 그건 모른다. 뭐 아들이 다 알지. 내 살아서 그 돈이 무슨 필요 있노? 만약에 보상금 받으면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내 무엇인데 다 갈라먹고 내도 그만치 너만께 은혜 받고 다 한 내 자식 손지 주고. 며칠 뒤 생모가 재혼해 낳은 아들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족은 누구일까? 동생이 떠나고 다시 봄이 왔지만 종환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모와 누나는 넋이라도 편히 쉬길 바라며 가묘를 만들었는데요. 네가 오고 내가 묻혀야 되는데 이놈아 네가 오고 내가 갈게 바꿔가자 이놈아. 또다시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겨진 이름 김종환. 이제 3남매 중 누나만 남았습니다.